2단원 볼까요? 한글씨가 나머지는. 공통수업 오늘 한 번 정도 들었으면 2단원이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2단원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이 지금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되게 크거든요. 먼저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부터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뭔가 방향성을 못 잡은 상태에서 계속 그냥 문제만 풀어 제끼니까 뭘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하는지부터 명확하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출발할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저번 시간에도 계속 선생님이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다항식의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뭘 하고 다항식 때 덧셈과 뺄셈을 하고 사실 1단원의 가장 주된 목표는 곱셈이었습니다. 곱셈에서 무슨 공식으로? 곱셈 공식으로 넘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곱셈 공식을 배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6개 말고도 우리는 거의 한 10개, 10개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활용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1단원을 공부할 때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면서 해야 되고 자 근데 이제 1단원의 마지막에 뭘 배웠어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잖아요. 맞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출발은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출발합니다. 이걸 할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생각해봐요. 다항식의 나눗셈 여러분 문제 풀 때 뭐 썼어 보통? 두 가지 썼죠. 뭐랑 뭐 썼죠? 직접 나누기 썼어. 아니면 나눗셈 관계식을 쓰다 보니. 근데 기억하겠지만 나눗셈 관계식을 쓰더라도 우리는 이 직접 나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 나눗셈의 가장 기본은 나누는 거야. 그럼 나눌 때는 직접 나눠봄으로써 근데 우리 직접 나눌 때 다 쓰지 않았죠? 누구만 써서 나눴죠? 개수만 써서 나눴죠? 그걸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나누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귀찮고 오래 걸리는 게 너무 커요. 그죠? 그리고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식이 온전하게 나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의 다항식의 나눗셈은 사실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 직접 나누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나눗셈 관계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계속 나눠야 되니까, 그죠? 이게 너무 불필요한 작업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1단원에서 우리가 이걸 보고 온 건데 그러면 2단원에서 내려왔을 때 그럼 2단원에서 이제 어떤 걸 좀 문제를 풀려면 그러면은 조금 더 이 나눗셈 관계식을 한번 좀 더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배워봄으로써 이거를 계속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나눗셈 관계식을. 그래서 이 나눗셈 관계식을 먼저 좀 생각을 또 해보고 그리고 이걸 이제 조금 더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기 문제를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해결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나눗셈 관계식의 기본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우리가 맨날 직접 나누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나눗셈 관계식을 통해서 나누기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2단원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나눗셈 관계식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돼? 나눗 관계식이? 어떤 식이 있었어. 근데 그 식을 뭐로 했어? gx를 나눴어. 나눴더니 뭐가 생겼어? 몫이 생겼어. 그럼 나머지가 생겼어. 얼마예요? 이렇게 된 거잖아. 이제는 익숙합니다. 이거 쓰는 게. 그리고 우리는 1단으로 해서 무조건 기억했던 거 있었죠. 두 가지. 일단 뭐 제일 중요했던 건 나누는 g의 차수가 나머지 아래 차수보다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누는 게 나머지보다 커야 돼요. 나머지는 나누는 것보다 작습니다. 알겠죠? 항상 그거 지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누는 게 3차면 나머지가 이제 나누다가 2차 나와서 더 이상 못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F의 차수는 G의 차수랑 Q의 차수를 이제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제 이거 두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건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걸 검산식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한번 이 식 자체를 생각해 보는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식은 어차피 여기들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다가 어떤 x를 넣어도 이 왼쪽 오른쪽 값은 항상 어떻게 되겠어? 각게 이래서 이제 항등식의 개념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나눗셈 관계식에 항등식을 대입함으로써 이제 x를 대입하면 아무거나 넣으면 다 똑같아. 왜? 왼쪽은 오른쪽 다른 식은 아니거든. 똑같은 식은 물론 이제 표현이 좀 반대로 돼 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야? 이 나누기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우리가 뭐에 대한 개념을 인지를 해야 돼? 항등식의 개념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예요. 먼저 항등식을 제대로 숙지를 해야지 우리가 나누기 문제를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제 항등식 개념을 배우고 이 나눗셈 관계식에서 항등식의 개념들을 써가면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결국 이제 출발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제 요 나눗셈 관계식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나눗셈 관계식은 결국 뭐야? 항등식이에요. 왜냐면 항등식이란 개념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냥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살펴하는 식이니까 그걸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접근하는 거죠. 그럼 항등식은 이제 우리가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좀 연습할 건데 항등식은 우리도 어떤 풀이 방법이냐 바로 미정계수법이라는 풀이 방법이 있는 거야. 이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항등식에서 계수가 어떻게 돼 있을 때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 계수를 정하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미정계수법 두 가지 뭐예요? 그렇죠. 수치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이 있고 맞아요. 계수끼리 비교하는 계수 비교법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결국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자. 자 만약에 우리가 나누기 문제가 나왔어. 이제 앞으로 나눗셈 문제가 나올 거다.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가 나오겠죠? 숫자 나눗셈 문제 안 나와요. 초등학교 아니잖아요. 그럼 나눗셈 문제가 나오면 이 나눗셈 문제에서 이제 뭘 쓰고? 나눗셈 관계식을 먼저 쓰는 거예요. 당연히 나눗셈 문제니까 관계식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나눗셈 관계식은 곧 뭐야? 항등식. 그렇죠.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난 항등식이니까 뭘 쓸 수 있어? 미정계수법을 쓸 수 있어. 근데 미정계수법을 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뭘로 쓰거나 수치를 대입해서 수치 대입법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뭘 쓰는 거야? 전개해서 계수끼리 비교하는 계수 비교법을 쓰는 거죠. 무슨 흐름인지 알겠어? 그래서 니들이 이 단어에 자꾸만 뭘 대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해가 된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지 이해도 안 된 상태로 맨날 그냥 대입만 하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알겠어? 이 흐름 자체를 파악해놔. 이 흐름을 관통하면 이 단어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냥. 알겠어? 이거 잘 정리해놓으세요.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2단원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2단원을 배워야 하는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항등식에 대한 문제 풀이들과 그리고 이 미정계수법 써가지고 이 나눗셈 문제들의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교재 넘어가서 항등식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유형 1번. 일단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에서 첫 번째 항등식의 계수비교법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출발해보죠. 저번에 우리가 1단원에서는 선생님이 문제 다 풀었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이게 1단원의 유형별로 사실 문제들이 너무 좀 비슷한 문제가 없었어. 내가 좀 하나씩 좀 손을 대서 모든 유형들을 한번 다 같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거의 다 유형 비슷합니다. 유형별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번처럼 다 풀진 않을 거고 문제 그냥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 남겨두고 출발할 거예요. 그럼 하나씩 쭉 보면서 넘어가게 합시다. 자, 뭐 121번은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 이 120번 문제를 보세요. 자,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일단 항등식인 거야. 항등식에 밑줄 쳐놓고 항등식이면 우리는 그냥 풀이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그리고 여기 왼쪽 식을 보시면은 a랑 b가 없잖아요. 그죠? 저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거기에 있는 a랑 b가 미정계수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계수가. 그럼 우리는 이 미정계수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뭘 쓰는 거야? 미정계수법을 쓰는 거라고요. 알겠어? 근데 미정계수법을 쓸 때 우리 두 가지 쓴다고 했잖아요. 수치 대입을 하거나 계수 비교를 하거나.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여기는 유형 1번은 계수 비교법만 나왔지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계수를 비교할 건가 수치 대입할 건가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거는 수치를 대입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긴 해. 하지만 수치를 대입하면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아니면 뭐 사실 0 집어넣으면 A, B가 바로 나오니까 뭐 상관없긴 한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수치를 대입하는 것보단 전개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풀린다는 겁니다. 왜? 식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좀 간단하고 차수가 낮은 형태는 전개를 그냥 해서 계수 비교법을 쓰는 거예요. 계수 비교법 하려면 전개를 일단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전개 후 계수 비교를 하면 돼요. 그래서 A, B 구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12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있는 A랑 B를 찾으려면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돼요. 알겠죠? 전개하고 계수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123번도 마찬가지. 123번도 물론 x-2란 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그냥 2차 식이기 때문에 전개한 다음 계수 비교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의 특징들을 한번 잘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124번도 그냥 단순 전개 후 계수 비교하면 그만인 거고요. 자, 125번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x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qx 플러스 bx 플러스 5가 성립하지. 자, 여러분 이건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문제를 우리가 풀 때 당연히 지금 여러분 거기 보고 있는 식은 사실 무슨 식과 되게 비슷해 보여? 나눗셈 관계식과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나눗셈 관계식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왼쪽에 있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눗셈 관계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런 표현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항등식이라고만 생각해 보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돼. 얘는 항등식이니까 수치를 대입할지 계수를 비교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Q를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죠? Q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 수치를 대입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전개를 통해서 계수 비교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막상 내가 수치를 넣으려고 해. 수치를 넣으려고 해도 자꾸만 Q가 살아남아. 그래서 문제를 못 풀게 돼요. 이러면은 둘 다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과 계수 비교법을 둘 다 사용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겨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쓰는 건 아니야. 어차피 미정계수법은 두 개밖에 없어. 두 개에서 끝내야 돼. 항등식은. 다른 방법은 없어.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서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수치 대입은 절대 못해요. 왜 못하냐? Q의 값을 지금 알아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Q를 내가 알아낸다면 계수 비교든 수치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목 설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따로 떼게 문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바로 이 목 설정이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사실 이 목 설정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Q를 우리가 예측해보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왜냐면 그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왼쪽에 정확하게 몇 차식인 게 3차식인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 QX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QX 자리에 이렇게 빈 공간 남겨두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비교할 때 일단 여기 뒤에가 좀 걸리적거리거든요. 이 뒤에 걸리적거리는 걸 앞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면은 x세제곱 플러스 3-bx 플러스 a-b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뒤에 괄호 이렇게 해버리고. 자, 여러분 식을 천천히 봅시다. 자, 왼쪽 몇 차식이죠? 3차식, 오른쪽에 몇 차식 있죠? 2차식, 그러면은 qx는 당연히 몇 차식인 거예요? 1차.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풀어본 적이 있어야지 풀지. 처음 보면은 뭐야 이거 계수 비교도 안 되고 수치 대입도 안 되네.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1차식이고요. 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x 세제곱은 무조건 여기에 있는 제곱과 여기에 있는 1차로밖에 못 만들어요. 최고 찾기. 그럼 그 1차식의 개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걸 무조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어?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왼쪽을 잘 보세요. 그럼 3차 다음에 여기 2차. 2차는 개수가 얼마예요? 0. 없어요. 2차는 0이야. 근데 여기서 2차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한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3x제곱 만들어지고 여기 상수항 자리 있잖아요. 얘네들이 곱했을 때 당연히 2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아예 안 만든 것도 안 남았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나 거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문제를 항등식을 풀 때, 못 풀 때 이런 스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기 수월해진다고요. 사실 이 목설정이란 말은 선생님 그냥 이름을 그냥 따로 붙인 것 뿐이고 따로 이제 언급은 없어요. 왜냐면 유형에 여기 분류가 돼 있잖아. 근데 막상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방향성을 못 잡으니까 이것도 이제 꼭 가져갈 수 있는 개념이 돼야 돼요. 목설정 알겠죠? 그럼 이제 끝났네요. 왜? 오른쪽 거 전개하면 A랑 B 다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해됐나요? 전개해볼까요? 그러면은 x세제곱 그 다음에 x는 여기 마이너스 9x랑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8x 그 다음 상수항 플러스 3까지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b는 얼마? 11 쓰면 되고 그 다음 a는 얼마? 14 쓰면 되겠죠. 그리고 qx는 얼마? x 플러스 3 따라서 q2는 5 쓰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거 다 체크해주고 마이너스 8이래요. 아 A? 그 저기 분해부터 공식 그 가변에 이거 왜 B가 넘어가냐 뭐야? 아니 잠깐만 B 뭐가 넘어가냐 A는 14가 아니라 A는 8 29, 24. 그래서 125번은 정답 5번 다음 페이지 자 같은 문제 126번 넘어봅시다. 자, 상수항이 1인 2차식 fx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자, 밑줄 상수항이 1인 2차식 fx 밑줄. 여러분 오른쪽씩 보시면 알겠지만 fx의 전체 제곱은 fx제곱 플러스 2x제곱 만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x에 밑줄 치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 말은 결국 무슨 뜻인 거야? 항등식이란 소리야. 그럼 내가 여기다 무슨 값을 넣든 아니면 개수 비교를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값을 넣는다고 한들 뭐가 나아집니까?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수치 대입도 불가능한 상황인 거야.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가능은 하겠지만 넣어서 알 수 있는 게 너무 없죠. 개수 비교법은 더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왜? f를 모르는데 무슨 개수를 비교를 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fx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목설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목설정은 사실 나중에 나눗셈 관계식 할 때 목이 안 나와 있으면 설정하는 걸로 해서 1을 붙이는 거고 126도 마찬가지입니다. fx를 우리가 설정을 하실 수 있겠다. 근데 이미 설정할 준비는 다 끝마쳐져 있어. 왜? 문제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상수항이 1인 2차식 fx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fx 어떻게 설정할래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로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앞에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괜찮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식에다 뭐 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야. 괜찮나요? 정리해볼까요? 그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는 자, 여러분 fx 제곱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x 자리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 x 제곱 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넣어볼래? 그럼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1 되는 거야. 뒤에 뭐가 있어? EX 제곱까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이 둘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비교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요거 전개 한번 해볼까요? 식 어떻게 되죠? A 제곱 X 4제곱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그 공식 쓸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플러스 B 제곱 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 AB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까지 이렇게 써놓을게요. 정리만 하죠. A 제곱 X 4제곱 그다음 플러스 AB X 세제곱 2AB X 세제곱 그다음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1까지 이게 누구랑 똑같다? AX 4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과 똑같다가 자 왼쪽 4차식 오른쪽 4차식 맞습니까? 그럼 계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X 4제곱 계수 비교하니까 뭐야? A제곱이 A 그럼 그렇다는 건 A는 얼마 아니면 얼마? 1 아니면 0. 자 근데 여기서 둘 중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안 될까요? 0. 0이 안 됩니다. 0이 왜 안 되죠? 0이 들어가면은 F가? 아니지. 0이 들어가면 F가 1차식이 돼버리니까 처음 조건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는 3차 있지. 여기 3차 있어 없어? 그러면 A랑 B 중에 하나는 0이란 거 아니야? 누가 0이란 거야? 얘가 0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fx는 x제곱 플러스 1인 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돼. 이것도 처음 보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그 수업 시간에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항등식의 풀이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항등식의 풀이는 2개 아니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2개 중에 어떤 걸 쓰기 위해서 이 설정이란 개념이 필요한 거죠. 설정 잘 하실 수 있겠죠? 안 나와 있으면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럼 밑에 127번도 그냥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면 됩니다. 128번도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는 건데 128번도 한번 좀 복잡하니까 같이 보죠. 자, 다항식 fx가 나와 있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9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5. 근데 이런 거 맨날 3차식 보자마자 조립제법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를 읽고 원하는 방향성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지 갑자기 띡 조립제법 하면 어떡해. 그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fx 플러스 a가 x세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fx 플러스 a는 당연히 f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을 쓸 수는 있어 우리가. 그쵸? 자 근데 여기에다가 그걸 다 넣으면 식이 어때요? 너무 복잡해질 것 같죠? 그러면은 뭐 이런 방법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fx 플러스 a가 x 세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이니까 차라리 x 자리 대신에 내가 x 마이너스 a를 넣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왼쪽 x 마이너스 a를 넣을 거야 여기다. EX. 아유 천천히 해. x 자리에 x 마이너스 a를 넣을 거라고. X. 내가 왜 얘를 넣겠어? 여기를 fx로 만들고 싶으니까 넣은 거죠. 이해됐나요? 근데 왼쪽에 있는 x에만 제일 넣으면 안 돼요. 여기에 다 x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차라리 처음에 거기에다가 x 플러스 a를 넣는 것보다
여기다 그냥 x-1 넣는 게 조금 더 간단해질 수 있다고. 무슨 아이디어인지 알겠어? 늘 쌤이 얘기하잖아. 문제를 풀 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라고. 여기다 x-a가 들어가면은 여기 다 x-a가 들어갑니다. 어차피 이게 함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x가 왼쪽 오른쪽에 넣었을 때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함수도 항상식의 개념인 거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45가 자 오른쪽식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얘를 전개하시면 좀 더 편하긴 하겠죠. 전개해서 그냥 써보자. 그러면 불러볼까? 전개한 거 뭐야?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a제곱 x인데 그러면 3a제곱 플러스 bx 쓰고 상수함은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3까지 쓰시면 되겠죠. 정리됐네. 그럼 계수 비교해봐. 벌써 얼마 나왔어 a가? a가 뭐 나왔어? 마사? 응, 마산 나온 거네요. 여기 계수 비교하면 되잖아요. 자, a가 마산 나왔으면 b는 얼마 나와야 돼? 여기 똑같아야 되잖아요. x 계수. 그럼 27 플러스 b가 4.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2. 네.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fx가 뭐가 되는 거예요? 끝났죠?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3x 플러스 1. 문제에서 얼마 나오래요? 그냥 A, B 아, AB 더하는 거네.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26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 다 풀 수 있게 되죠.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문제인데 자, 한번 계수비교법 문제들과 지금 이 수치대입법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129번. 자, 물론 얘도 보면 알겠지만 전개하면은 계수 비교하면 돼, 그지? 근데 이걸 전개를 했을 때 오른쪽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쵸? 그럼 얘 오른쪽에 식 밑줄 쳐볼까? ax x마일 플러스 bx마일 플러스 cx 보이시죠? 그 밑줄 쳐놓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각각 돼 있어, 보통 식 수치대입법 문제들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얼마를 x에 넣으면 좀 더 오른쪽이 간단해지겠어? x에다가 1이나 아니면 맨날 이런 거 볼 때 1밖에 안 보이는데 0도 보이셔야 돼. 0도 알겠지? 맨날 0은 왜 이렇게 못 보는 거야? x마일이면은 1은 잘 보면서 x는 왜 0을 못 봐? 알겠어? 그러니까 천천히 x에 0 대입한 거랑 x에 1 대입한 것까지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수치 대입을 x에 0 넣고 x에 1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해보죠. x에다가 0 넣으면은 b는 얼마예요? 마인가요? 그리고 x에다 1 넣으면은 c는 얼마인가요? 마육인가요? 근데 아직 누가 안 나왔어? a가 안 나왔죠. 근데 여기서 a는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봐봐. 오른쪽에서 2차 계수는 무조건 얼마야? 왼쪽에서 2차 계수는 3인데 오른쪽에서 2차 계수는 a예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a는 이렇게 3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결국에 어떻게 한 거야? 수치대입법과 계수비법 동시에 쓴 거죠. 꼭 한 문제당 하나만 쓸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물론 0과 1 대입하고 내가 넣고 싶은 수 아무거나 넣으면 물론 a도 구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수비교랑 병행해서 쓰면 좀 더 편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됩니까? 자, 그리고 밑에 130번은 뭐 집어넣어야 돼요? 1 0 써? x는 0, x는 1, x는 마일 대입 쓰고 전개하지 마 이런 거.
자, 마찬가지로 131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등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는 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또 다루게 될 1차가 아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나눗셈 관계식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얘도 나눗셈 관계식인 것처럼 보이죠? 왼쪽에 있는 3차식을 2차식 xx마이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x 플러스 5 맞아? 자, 그런데 아까 문제랑은 되게 비슷했잖아. 그치? 하지만 아까 문제는 우리가 q를 뭐 했어? 설정을 했지. 왜? 어쩔 수 없었잖아요. 수치 대입할 게 없었잖아. 근데 얘는 qx가 살아있지만 내가 x에다 얼마를 넣으면 0이나 1을 넣으면 q가 날아가는 거야. 알겠어? 왜 이 문제는 수치 대입법을 써야 하고 우리가 아까 풀었던 125번은 개수 비교를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목 설정하고 그걸 먼저 파악을 해봐. 내가 왜 이렇게 풀었나? 이해됐어요? 얘는 넣을 게 있는 거야. 알겠지? q를 없애기 위한 x가 0과 1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얘는 개수 비교를 하는 거야. 아니 수치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나눗셈 관계식은 상등식인 거 발견한 다음에 개수 비교 수치 대입만 쓰는 건 아니에요. 개수 비교 수치 대입 다 쓸 수 있어야 돼. 물론 개수 비교를 하려면 목 설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거기다 0 대입해봐. x에다가 0 대입하면 얼마예요? b는 5 바로 나오는 거지. 그 다음 요번에 1 대입해봐. A는 마이. a는 마이도 나오네.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a랑 b는 구해야 돼요. qe도 어떻게 구해요? qe? qe는 그냥 지금 2 넣으시면 돼요. 또 2 넣어 x는 2 대입해. 그럼 qe 얼마? 1. q는 1 나오나요?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132번도 내려가고 다항식 fx에 대해서 요번에도 x 풀 1 x 마이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가 있다고요. 물론 fx를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목 설정도 가능하지만 굳이 이 문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x에다가 얼마랑 얼마를 넣으면 되니까 마일과 2를 넣으면 f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1 x는 2 대입 써놓으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밑에 133번 내려가 볼게요. 자, 133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자, 문제 볼게요. 다항식 fx에 대하여 등식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fx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 뭐 또 엄청 달라진 문제는 아니긴 한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지금 대입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마일 대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일 말고 다른 거 뭐 대입할 거 있어? 네, 뿔마 루트 1 대입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아이디어는 뭐냐? 자, 오른쪽씩 보세요. 오른쪽에 몇 차랑 몇 차밖에 없어? 4차랑 그러니까 내가 꼭 x에다 뭘 넣지 않고 x 제곱 대신에 2를 넣는다고 해도 괜찮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굳이 뿔마 루트 1을 넣지 말고 x 제곱에다가 2를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그럼 좌변은 무조건 얼마가 되고? 0 되고 그 다음 0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요번 x제곱에다 2 넣어보세요. 좌변 어떻게 되고? 0. 그렇지. 그럼 오른쪽은 4 플러스 2a 플러스 b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둘이 빼면 됩니다. 그럼 빼면은 a는 마이너스 3 그럼 b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여기 자꾸 귀찮게 하네 이 문제. F3도 구해볼까요? 그럼 이제 X에다 모집하는 F3 구하려면 마지막에 3 대입하시면 되겠죠. 3 넣으면은 4 곱하기 3, 3, 9, 7는 아우 더럽네. 80, 아이 F3도 빠졌죠. 곱하기 F3은 2. F3이 80 81 마이너스 27 플러스 2까지 F3은 얼마? 2 나오네. 자,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게 결국 나중에 나눗셈 관계식에서 나오게 될 문제들인 거야. 미리 한번 본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식 세운 다음에 개수 비교할지 수치 대입할지 체크해보고 만약에 Q 같은 거 안 나와 있을 때 내가 이거를 목 설정을 해서라도 개수 비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숫자 넣을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좀 뭔가 윤곽이 잡혀야 돼.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눗셈 관계식 문제 아니 나머지 정리 문제가 알겠어? 그럼 지금은 아직 항등식을 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쭉쭉 풀어볼 거예요. 자, 그다음 134번도 x에 얼마? 1 1 하고 2 2 하고 0 넣으시면 됩니다. 1, 2, 0 다 넣으세요. 자, 135번은 1 넣으면 되고 그러면 a 값 나오고 그 qa 구하려면 또 x에 a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 x는 a 다 써놔. 자, 136번도 볼까요? 자, 136번은 x에다 얼마? y요. 이 문제는 p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a랑 b를 먼저 알릴 수 있습니다. 일단 1과 y 마이너스 1 넣는 겁니다. 그래서 a, b 구한 다음에 a 빼기 b의 값 나오면 그걸 넣는 거야. 알겠지? 일단 기본에 1과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자, 이제 수치비교과 개수비교법 좀 윤곽이 드러났죠? 자, 이제 본격적인 항등식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항등식 문제라고 했을 때 이 항등식 개념은 이제 형상 아까도 이제 계속 봤긴 했지만 자, 위에 거 밑줄 쳐볼까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확립한다. 밑줄 쳐놓고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랑 똑같다? k에 관한 항등식이랑 말과 똑같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은 화살표 쳐놓고 쓸 수 있죠? 그럼 k의 항등식 알아냈어. 그럼 이제 뭐하고? 아니. k로 묶는다. 그리고 k로 묶었으면 이제 뭐 한다? 0 만약에 오른쪽이 0이면은 둘 다 0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생각해봐봐. 만약에 이런 식으로 a, k 플러스 b는 0이 있는데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래. 그쵸? 근데 원래 우리가 항등식은 뭐 하기로 했어?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을 하기로 했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개수 비교 할 거나 수치 대입할 게 안 보이죠? 근데 칠판 봐봐. 사실 이게 0 곱하기 k 플러스 0인 거야, 사실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개수끼리 비교하면 둘 다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영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37번도 k 값에 연계합식을 성립한다고 하면은 전개를 해. 일단 맨날 실수하는 게 뭐야? k 괄호 안에를 갑자기 0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k가 두 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전개하고 나서 k로 묶는 거예요. 알겠어? 전개 후 k로 묶고 0, 0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138번도 마찬가지고 전개를 먼저 하세요. 전개. 그 k로 묶는 거야. 그 다음 138번은요. 얘는 그러면 누구에 관한 항등식인 거야? x, y에 관한 항등식인 거야. 지금 항등식의 문자가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두 개의 문자로 뭐 해야 돼? 묶는 거라고요. x로 묶고 y로 따로 묶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a로 묶여있는 건 잘못된 거야. 전개해. ax 플러스 2a 플러스 bx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3 거기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 다 데리고 와. 난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빼기 c 다 데리고 와. 문형으로 만들어. 그리고 x로 모조리 묶어봐.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b 마이너스 3x 그 다음 또 y로 묶어봐. 2 마이너스 b 그 다음 상수항 나머지 다 써. 2a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이게 얼마인 거야? 0인 거라고. y 어이구 c 어디 갔어? 여기도 상수항도 묶어주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0인데 모든 실수 x, y라며. 그럼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0, 이거 하나 남는 거야. 다 0인 거야. b는 얼마? 2 a는 1
됐나요? 자, 이제 139번으로 가시고요. 이것도 홈스터디에 나왔었던 문제들 또 풀었죠. 138, 139번. 자, 이 문제에서는 저게 XY 관계없이 뭘 받는데? 일정. 근데 여러분들이 저 일정한 값을 여러분 마음대로 설정하시면 안 돼요. 저게 1인지 2인지 3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냥 어떤 일정한 값이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2x-y 플러스 2분의 ax-by 플러스 10 써놓고 그게 일정한 값을 가지고 그건 내가 모르는 거야. 그냥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질 뿐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값을? 는 K 쓰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138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서 못 풀겠어요. 아니 뭘 못 풀어? 그냥 양변에다가 2x-y 플러스 1 곱한 다음에 또 일자로 나열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리해. ax-by 플러스 10은 2kx-ky 플러스 2k 쓰고 다 데려가. ax-by 플러스 10 마이너스 2kx 플러스 ky 마이너스 2k 있는 형 써놓고 이게 누구에 관한 항등식이었다고요? xy입니다. k로 아무 생각 없이 묶지 말고 이미 k로 묶여있는 거 풀었는데 또 k로 묶으면 어떡해? x랑 y로 묶으시라고요. 누구에 관한 항등식인지 잘 봐. 그럼 x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체크해봤더니 a-2kx 그 다음 y 들어가 있는 거 체크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ky 되고요. 그럼 상수항은 10-2k만 들어가 있는 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역시나 또 앞에 묶여있는 건 전부 다 얼마다? 0이다. 그럼 이 k가 나왔네요. k 얼마? 그 일정한 거 모임만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 저기 k가 오니까 a는 얼마? 10. 그럼 b는 얼마? 5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항등식도 한번 또 살펴보시면 되겠죠. 140번 보면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자 14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근을 1로 간다. 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k의 값에 관계없이 1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돼 있죠. 1을 근으로 갖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뭘 써주면 되는 거야? x에 1을 대입하고. 네, x에 1을 대입하면 성립을 하는 거야. 일단 1을 넣으면 성립을 해요. 1을 먼저 대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k에 대한 항등식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은 ax제곱 플러스 bkx 그 다음 플러스 bx 플러스 ak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은 써놓고 자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로 묶어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k가 여기랑 여기밖에 없네. 그러면 bk bx 플러스 a k 쓰고 k가 없는 거는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 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k가 상식을 써놓고 능력만 하면은 정리가 안 돼서 너무 이상해서 그지? 그 대신에 x에다 우리가 뭘 넣는 거야? 1을 넣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1을 넣고 써도 되고 1 넣기 전에 쓰고 1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1 넣으세요. x에서. 따라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a 플러스 b가 0인 거랑 또 a 플러스 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니까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인 것도 알을 수 있겠네요. 그럼 a랑 b 얼마씩? a는 마3, b는 3 씁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자, 얘 141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그냥 무작정 실수 xy에 대해서 그냥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xy로 묶어야지 하는데 이미 묶여있는데 뭘 묶어, 그치? 이건 그러는 게 아니라 왼쪽에 이미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식을 어떻게 한 문자로 바꾸는 거야. 알겠어? 141번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y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야? 2-x를 넣어서 x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x로 묶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142번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문자를 하나로 바꾸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지지는. 자, 142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자, 이번에도 우리는 그냥 누구 대신에 누굴 넣자? y 대신에 1 마이너스 뭐 나는 x가 좋다 하면 x 대신에 1 마이너스 y를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씩 넣어볼까요? 그럼 ax 제곱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x y에다 1 마이너스 x 넣으시고요. 1 빼기 x 그 다음 뒤에 있는 플러스 c y 제곱 1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전부 다 뭐에 관한? x에 관한 식이 되는 거예요. 전개 일단 합시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b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c 마이너스 2c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x 제곱 마이너스 2까지 여러분 x에 관한 항등식이면은요 그냥 x 제곱 따로 x 따로 묶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x 제곱으로 묶어볼까요? 이거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c x 제곱 x 제곱은 다 썼고 여기 왜 제곱이 여기 있어? 마이너스 2cx 그냥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그 다음 x의 객은 누구밖에 없어요?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c 그 다음 상수항 C 마이너스 2 밖에 없어요. 하나씩 뒤에 상수항부터 찾아 나가면은 C, B, A 순서로 찾을 수 있겠죠. C 얼마? 2 B 얼마? 4 A 얼마? 2 좋아요. 괜찮네요. 142번에 답은 8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푸니까 항등식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공통수학 원을 좀 너무 급하게 배운 것도 있고 사실 이제 뭔지 모르는 상태로 배우다 보니까 또 남아있는 게 없었어 머릿속에. 그러니까 조금 차분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배우는지 왜 배우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게 좋습니다. 우린 지금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누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항등식의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풀고 싶은 겁니다. 자, 유형 5번.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 문제 풀 때 맨날 문제를 봐도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뭐 143번 같은 것만 봐도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끝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 이거 왼쪽은 3개짜리 5제곱은 저 못하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A형, A1, A2 얘네가 뭐죠? 맨날 이런 소리만 하는데 그거는 이 문제도 모르기 마찬가지야. 얘들 저 3개짜리 5제곱을 할 수 있겠어? 못하니까 얘도 지금 그냥 뒤에 모르니까 그냥 계속 다 이렇게 문자로 취급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식은 무슨 식인 거니까? 항등식 항등식인 거니까 계수 비교를 하든 수치 대입을 하든 니들 맘대로 풀어봐라는데 당연히 우리가 누굴 못 써. 아니 누굴 못 쓰냐고 방금 내가 얘기한 두 가지 방법 중에 개수 비교 못 쓰는 거야. 개수 비교를 무슨 수로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 문제는 100% 무슨 문제인 거야. 수치 대입 문제인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띡뭐 수치 대입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알아듣냐 그지. 순서대로 흐름이 있는 거야 모든 문제는. 알겠죠? 항등식, 미정계수법, 계수비교 안 돼? 그럼 수치대입 이렇게 가는 거야. 써놔 수치대입법. 그리고 이제 이 143번은 여러분들이 x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해집니다. 알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이것만 가나다라만 제대로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 다 풀려. 알겠어? 자 일단 가보세요. 가보니까 지금 개수들의 합만 썼죠. 이건 여러분 위에 식 보세요. x에다 얼마를 넣으면 얘가 나오겠어? 그렇지. 1 수치 대입인 거야. 가는 그런 거. 그럼 오른쪽에 1 넣었으니까 왼쪽도 1 넣어보세요. 왼쪽에 1 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죠. 1 마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되는 겁니다. p는. 알겠어요?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30 p는 마이너스 30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 보세요. 생각해봐. 나는 x에 뭐 넣어야 될 것 같아? 마이 그렇지. 마일 넣어요. 그래요.
왔다 갔다 이제 뿔마 되겠지. 그럼 이번에도 왼쪽에다가 마일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 마일 넣으면은 2의 5제곱이니까 32가 되겠어.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다부터 잘 보세요. 다는 어떤 애들만 있는 거야? 짝수. 짝수인 애들만 있지. 그럼 여러분들 위에 있는 가랑 나를 더해보세요. 그럼 누구만 남겠어? 짝수. 짝수만 남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다를 원래 할 때는 가식 더하기 나식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 그럼 가랑 나를 더하면은 당연히 좌변 어떻게 돼 있어? 2 A0 플러스 A 이렇게 뭐만 남아? 짝수만 남고 그 다음에 원래 가랑 나의 결과가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32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0인 거예요. 그리고 짝수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은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라는 보세요. 라는 그냥 누구만 남았어? 홀수만 남았잖아. 홀수만 남았으면 가랑 나를 뭐 해야 돼? 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가랑 나를 뺀다. 빼면 당연히 전부 다 뭐만 홀수만 다 두 개씩 남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원리로 작용되는 문제인지 알겠어 이제? 그래. 수치대입법이야 결국에. 그리고 쟤들끼리 갖고 노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것들. 그럼 둘이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4잖아요. 그럼 2로 나누면 결국 D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아, S는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가부터 라까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 계산인 거야. 알겠어? 우리 기본적으로 4개를 구할 수 있다까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는요 따로 지금 당장 구하는 것보다는 마는 이거는 우리가 A0는 무슨 뜻이죠? 상수항이야, 그죠? 상수항은 근데 이미 저거 제곱을 하기 전에도 알 수 있죠. 왜? 마이너스 1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야. 5제곱하면 그럼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거는 그냥 바로 전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0은 마이너스 1.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A10은 누구의 개수야? 10제곱의 개수죠. 그럼 10제곱의 개수는 얼마겠어? 1인 거 알 수 있잖아. 1이잖아. 얘에서 얘 빼면은 그러면 T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괜찮나요? 어떻게 하죠? 아,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지금 5제곱을 할 거잖아. 네. 5제곱을 한다는 의미는 얘를 몇 번 곱한다는 거야? 5번. 5번 곱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럼 그 5번 안에 x제곱은 이렇게 5개 있죠. 네. 그럼 여기서 x 10제곱이 나오려면 얘네끼리만 곱해야 돼. 네. 그럼 그때 곱하면 계속 얼마겠어? 1. 1인 거야. 알겠어? 근데 왜? 뒤에 A10, X11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이야. 어. 상수항은 뒤에 맨날 마일만 있죠 이렇게. 그럼 마일을 5번 곱하면 얼마야? 마일인 거야. 그러니까 잘 칠판보다 여기에서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전개거든.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맨 앞이랑 맨 뒤 정도는 찾을 수 있죠. 전개식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운데는 못 찾아. 너무 힘들어서 못 찾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맨 앞과 맨 뒤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마 같은 걸 풀라고 준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정답 얼마? 네. 1번 색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푼 게 사실 제일 어려웠어요. 나머지는 다 이거보다 쉽습니다. 자, 그럼 한번 144번도 보죠. 자, 144번은 x에다 얼마 넣어야 돼요? 이것도 네, 바보같이 0 넣는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0 넣는 게 아니라 1 넣는 겁니다. 자, 145번은요? 이거는 뭐 넣은 거에서 1 넣은 식에서 마일 넣은 식을 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 대입한 거랑 마일 넣은 거 빼면 돼요. 자, 146번은요? 자, 146번 한번 같이 보죠. 자, 여러분 식이 좀 바뀌었죠? 왜? 지금까지는 x의 거듭제곱이었는데 뒤에는 뭐야? x 마일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럼 상상을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A1부터 A10까지만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X에다가 이제 얼마를 넣을 거야? 2. 그렇죠. 이게 문제를 보면 내가 뭘 넣을지가 보인다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0 넣자 1 넣자 하지 말고. 알겠지? 2 대입해. 146번에. 자, 2 대입하고 얘기해 보세요. 좌변 어떻게 됩니까? 3의 5제곱. 3의 5제곱은 얼마? 243은. 자, 오른쪽에다 얼마 넣어요? 2 넣었죠. 그럼 뭐만 남아요? A0 플러스 A1 플러스 A10까지 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구하는 거에선 지금 아는 거에서 뭐가 빠져 있어? A0. A0이 빠져. 사실 A0 아까 전에 전개식에서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A0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어. 알겠죠? 1 대입해봐. 그러면 우변에도 어떻게 돼? 다 날라가지. 누구만 남아? A0만 남는 거지. 왼쪽에 1 넣으면 얼마예요? 1이에요. A0는 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이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얘가 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얼마? 24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자 147번도 봐봐. 자, 천천히 147번은 일단 얼마를 넣을 거예요? 일단 2를 넣을 거야. 자, 2를 넣으면은 A0부터 A6까지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만 구해야 돼? 짝수의 합만 구해야죠. 그럼 나 이제 처음에 2 넣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넣을 거예요? 그렇죠. 0을 넣어야죠. 왜? 0을 넣으면은 뿔마가 교차해서 나오니까. 이해했어요? 써놔. X는 2 대입, X는 0 대입. 아무 생각 없이 1 넣지 말자고 1 넣어서 뭐 어쩔 건데 1 넣으면 A0 구할 건데 A0만 구해서 뭐 어떻게 풀 건데 그지? 생각하면서 문제 푸세요. 0은 대입하지 않을 거야 우리. 자, 그 다음에 148번. 요번에도 짝수만 구하는 거네요. 그죠? 자, 요번에 얼마 넣을까요? Y. 일단 처음에 마1 좋았어요. 마1 넣었고요. 그 다음 얼마 넣을까요? 그쵸. 마3을 넣는 거예요. 요번엔 마1과 마3을 넣는 거예요. 뭐 넣어야 될지 바로 보이는 것 같죠?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149번은 갑자기 왜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네? 이거 그냥 뭐 전개식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얘를 낸 목적은 전개식을 쓰라는 거라기보다는 자, 그 A 더하기 B 더하기 149번에 A, B, C 더한 거 미줄 쳐놔. 자, 결국 이게 뭐야? 전개식에서의 뭐야? 개수의 합이죠. 써놔. 개수의 합. 전개식 개수의 합. 개수의 합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죠? X의 1. 그렇지. 이건 X에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 바보같이 전개에서 개수 비교하지 말고 이건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써야지 요령 있게 풀어야지 안 힘든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좀만 쉬었다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문제 풀 겁니다. 이제 준비 다 됐어. 쉬었다 합시다.